진정으로 예의를 다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후의 대응은 훨씬 좋아진다. 당연히 예의가 갖춰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비단 같은 말을 준비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의 책은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입니다. 출판사는 다른 상상입니다. 이 책은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작이라 꼽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번역하였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세상과 나를 직시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고민 해결에 힌트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책과 함께 듣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실체가 경박할수록 겉모습을 꾸민다. 사람의 겉모습과 실체는 똑같지 않다.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실체와 차이가 커서 놀랄 때가 있다. 실체를 위장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꾸민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탈한 고승이 세상의 때에 찌든 속물이거나 자선가인 부호가 위선에 찬 탐욕가이거나 위풍당당한 신사가 사실은 사기꾼이거나 실체가 경박한 사람일수록 겉모습을 꾸미는 기술은 뛰어나다.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 와인병의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실은 아주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와인의 가치를 라벨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와인의 가치는 혀로 맛을 보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보는 법. 예의는 마법과 같다. 진정으로 예의를 다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후의 대응은 훨씬 좋아진다. 당연히 예의가 갖춰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의는 의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다. 예의가 사라지면 엄숙한 분위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에게 큰 폐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다한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비되는 노력은 아주 적다. 바로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 반대로 결점투성이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뒤떨어지는 점만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도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상대의 장점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가지 삶의 힌트를 배울 수가 있다. 설사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다. 고마운 존재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현명한 사람은 남들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무엇이든 흔쾌히 받아들이면 고마워하지만 그런 고마움은 금세 잊힌다. 샘물로 갈증을 해소한 사람은 이내 샘에 등을 돌리고 떠나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감이 사라지면 호의도 고마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마련이다. 감사받는 것보다 기대감을 주는 편이 훨씬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을 짧게 한다. 금어는 모두 짧다. 간결함은 모든 지혜가 함축된 증거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저것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것은 말하는 법이 서툴다기보다는 이야기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바쁜 사회 속에서 성가신 사람으로 흡사 필요 없는 가구처럼 방의 한쪽 구석에 치워진다. 현명한 사람은 시시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간결함은 이를 촉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모든 좋은 이야기는 짧게 하면 할수록 한층 좋아진다.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짧으면 그다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한 통의 양동이 물보다 한 잔의 와인이 귀중하다. 어두운 면만 보는 이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칼에는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있다. 칼날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손잡이를 잡으면 편리한 도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다. 밖에서는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겁쟁이거나 냉철하고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기 드물게 정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시야를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도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밝은 부분에 눈길을 주면 그 앞에는 멋진 인생이 보일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득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다. 마음은 정답을 알고 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잘 단련된 마음은 언제라도 당신의 믿음직한 아군이 되어준다. 취직, 결혼,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것. 점이나 예언자의 금언에 의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역경에 직면한다고 해도 멋지게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한다. 반드시 믿음직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장점이 된다.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얼마나 매력적인 삶의 방식인가. 그러나 이때에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원의 숲에는 태양이 나뭇잎 사이에서 내리쬐고 계절의 순환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숲도 사람의 손이 보살펴줘야 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손질을 게을리하면 어느새 햇빛이 닿지 않는 울창한 장소로 변해버릴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빛날 수는 없다. 천부적인 장점도 지속적으로 갈고 닦아야 장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조용히 끈기 있게.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재능은 소유자의 정신력에 따라 크게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싹도 틔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강한 정신, 즉 용기가 있으면 재능이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운명을 열어갈 수 있다. 또한 성공의 여정은 길고 험하다. 지향하는 것이 바로 손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큰 성공을 지향한다면 도달하기까지 그에 상응하는 시간과 끈기가 필요하다. 초조해하지 말고 조용히 끈기 있게 힘을 비축해야 한다. 멀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잘 참아낸 사람에게만 기회의 여신이 미소를 지어줄 것이다. 무지한 인간임을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많은 지혜의 습득을 바라기 때문에 책에서 얻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자각이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자만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언제까지나 무지한 채로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효과적으로 가면을 사용한다.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자신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몇 가지 가면을 준비해 두고 장면에 따라 나눠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진다. 가면은 어디까지나 예의로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것을 쓰면 된다. 결혼식장에서 예복을 착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면을 쓰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할 때에는 역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타인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 평소에 타인의 잘못을 찾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 사소한 흠집을 발견해서는 그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책망하거나 주위에 알린다. 자신은 정의의 히어로 또는 세상의 죄를 재판하는 재판관인 듯 하다. 그러나 지나친 정의감이야말로 죄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지도 않은 채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정의나 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성인은 죄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인물을 본다. 인품에 더해서 심경이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진정한 성인은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 용서가 가능한지 어떤지 결정한다. 화를 잠재우는 두 가지. 화에는 광기의 일면이 있다. 한번 불타오르면 간단히 끌 수 없다. 화는 타오르기 전에 이성이라는 물로 끄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인생에는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 있다. 그럴 때에도 이성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평소부터 마음을 단련해 둔다. 화를 낼 때는 더욱 신중함을 잊지 않도록 한다. 첫 번째는 지금 화를 내는 것은 평소의 자신이 아니다. 일시적인 광기를 지닌 인간이다. 라고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화가 치밀어 올라도 반드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자각하는 것이다. 화는 일시적이다. 속도를 줄인 시점에서 바로 되돌아가면 폭주를 멈출 수가 있다. 플러스가 되는 친구를 찾아라.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의 효과는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취미나 품행에도 전염되는 성향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과 정신도 친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는 말처럼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사귀면 점차로 중화되어서 이상적인 성격이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대조가 아름다움과 조화를 빚어낸다. 더불어 친구를 선택할 때 배합을 고려하면 좋다. 적당한 융화는 반대되는 것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다. 또 친구를 고른다면 당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상대를 선택한다. 즉, 자신이 현명한 말을 하면 친구는 감탄하며 또한 현명한 친구로부터 배우는 지혜로 인해 자기 자신도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꽃에는 나비가, 똥에는 파리가 꼬인다. 사람이 모이면 남의 험담하느라 이야기꽃을 피운다. 남의 험담을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대체로 험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을 업신여김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 만일 그 험담을 즐거운 듯이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비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미담이나 선행을 화제로 삼아야 한다. 좋은 화제를 제공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증오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한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상대의 자부심을 자극하라. 상품을 팔 때는 그 품질의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같은 품질, 같은 가격이라면 또 하나의 고안이 승부의 결정적 수단이 된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한 기발한 이름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판매 기간이나 수량을 한정해서 희소 가치를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부자연스러움이나 강요하는 듯한 자세는 금물이다. 될 수 있으면 넌지시 자연스럽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이 상품의 장점은 안목이 있는 특별한 사람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으면 좋다. 누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거나 또는 특별한 인간이고 싶다 라고 바라기 때문이다. 그 점을 자극하면 좋다. 말이 칼이 될 수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사람을 구원하고 용기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말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총알이 육체를 관통하는 것처럼 폭언이나 험담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한다. 언어 폭력이므로 웬만해서는 회복되지 않는다. 세상 일은 모두 말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말을 주고받으며 산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비단 같은 말을 준비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사용해야 한다.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항상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산다. 자신이 행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혹평했다고 해서 바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갈채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의기양양해져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것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쉽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주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무탈하게 자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